소리 없이 느는 청년 고독사라는 주제 준비해 봤는데요. 코로나 3고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 가지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말인데, 이 세대, 우리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이 청년들의 고독사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참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픈데요. 아까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연 지금 상황에서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많은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청년들인 거잖아요. 사실 누구든지 연애하고 싶고, 누구든지 가정을 이루고 싶고, 누구든지 좋은 집 살고 싶고, 누구든지 직장 좋은 데 다니고 싶고,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베이직 인스팅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의식주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가 좀 충족되어야 되는데 나의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20년 살아왔는데 내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초등학교 열심히 졸업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전공을 했는데, 지금 막상 이 순간 내가 갈 자리가 이 구조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의 우리의 주제인데요. 참 이 주제는 아까 준비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참 한창 꿈을 펼칠 나이인 이 청년 세대들의 이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참 마음 아픈 주제입니다. 청년들의 취업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심화된 거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동안 좀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사실 통계 수치가 의미가 없는 듯해요. 제가 지금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도 찾고 통계청의 통계 수치도 좀 찾아봤는데, 통계 수치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가 청년들이 느끼는 그 환경 속에서의 어떤 취업의 어려움을 체감하지 못하는 숫자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관계기관 장관들이 와가지고 맨날 수치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수치가 이렇게 늘었고 뭐가 됐고 이렇게 됐다는데, 청년들 입장에는 그건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취업률이 5.3% 지금 방금 저도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그 사이트에 보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코로나로 청년 취업 5.3% 감소, 인문계 중하위권 대학교 임금 손실 더 커. 이게 우리가 그 기사에 나오는 그 앞에 제목 헤드라인 밑에 보는 부제목인데, 5.3%가 내려갔고 예를 들어서 인문계가 줄어들었고 중하위권 대학교가 더 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토탈에서 모든 청년들이 똑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 졸업하는 아이들 빼고는 다 똑같은 느낌? 근데 의대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 그 병원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환자들도 많이 내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코로나19가 내가 셧다운 이렇게 하면 한 14일 동안, 제일 지금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병원 다 문 닫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병원이라는 게, 저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를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병원 다 영리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A병원, B병원, C병원, DB병원, 우리나라 넘버 4에 있는 병원들 다 과연 재단법인이라서 환자의 의료 수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의대를 졸업하는 아이들조차도 지금의 취업은 굉장히 어렵고, 또 막상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제 아는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국시 치고 난 다음에 인턴 치고 레지던트 가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이거는 아까 의대가 조금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모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청년들이 지금에 느끼는 그 순간은 5.3%가 아니라, 인문계가 아니라, 중하위권 대학교가 아니라 그냥 모든 청년들이 그냥 스톱 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분명히 국가는 그냥 스태핑 스톤을 만들어, 그냥 디딤돌을 만들어 한 단계 이래 올라가서는 안 되고, 정말 브레이크 스루, 정말 이걸 확실하게 확 뚫어주는 그런 어떤 취업 정책을 좀 펼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기업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저는 굉장히 기업에 부정적인 인간이거든요. 저는 기업이 독식하는 게 되게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살려야지만 대한민국에 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취업난도 취업난이지만 이 청년들의 고독사 증가, 이 일자리 문제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또 취업을 성공하도록 도와준다고 이렇게 사실은 접근한다고 해서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지금 노트 보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 제 이렇게 모토였어요. 뭔가 가슴이 찡해지네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오늘이 가장 내 인생에 좋은 날. 되게 먹먹해요, 그러네요. 사실. 저도 이제 나이 50인데 청년들이 제가 있는 자식들 나이들이잖아요. 20대, 그렇죠. 30대면 그 친구들이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고 가장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만큼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줘야 되고 그 희망은 사다리가 필요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때 지금 주위보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지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지위에는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돼요. 10개를 노력한 사람이 8개를 가져가야 되고 2개를 노력한 사람은 8개를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되는 나라. 근데 가끔 2개를 노력한 사람이 10개를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그렇죠. 이제 부정부패인데 그걸 없애면서 정말 희망으로 가득한 그런 어떤 대한민국이 되어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어야 우리가 꿈을 먹고 살 거잖아요. 제가 맨날 젊은이들 꿈 없으면 그건 청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청년들에게 제발 좀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청년 고독사 증가라는 참 어려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걸 줄이거나 사실 뭐 막을 수 있는 뭔가 방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 현상이 백신이라는 게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특징 A나 예를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말하면 좀 호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말 안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집단 면역이 발생돼서 정상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그러면 우리도 빨리 그게 발맞춰 가야 돼요. 그냥 쉽게 말해서 국제사회의 서플라이 체인이 공급망이 활성화되었는데 우리만 안 돼. 우리는 아직 집단 면역 안 됐거든. 이러면 또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백신이라는 게 반드시 빨리 지금 접종될 수 있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기업답게 활성화가 돼야 되고 보통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 줄 때 C라고 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소비를 늘리고 그 소비가 기업으로 들어가고 그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창출하는 그 거시경제 지표 그걸로 우리가 갖는 건데 이제 그 기업이 스스로 생산력을 조금 이렇게 올려낼 수 있는 맨날 우리가 자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반도체가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안이던데 그 반도체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기업에게도 기업의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절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 가지 가석방과 사면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이 어떻게든지 글로벌 생태계에서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건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기업이 정말로 제대로가 돼서 그 기업이 그 젊은이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리크루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지금 알트코인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도 눈이 빨갛던데 진짜 알트코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치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특정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암호화폐의 숫자,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 제 같이 우리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노란색 그 코인이 머릿속에 기억나면 그거는 비트코인 모르는 분들이고. 비트코인 딱 한 머릿속에 이진법 숫자 010101010101 그게 떠오르면 그게 비트코인. 이게 디지털인데 비트코인은 사실상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근본위제로 대체하겠다라고 수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있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에 못 메고 알트코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는데 그거보다는 정말 땀으로 노력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참 마음 아픈 주제죠. 이 청년 고독사에 대한 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 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